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의 이준석 사태가 진압됐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최근 나흘 동안 사실상 당무를 거부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직접 찾아가서 불고기를 먹으면서 언론들은 이걸 화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상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한다? 이것도 아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 처음 이 속보가 올라오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지금 막 수락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발표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교수의 영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속보가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 회동에서 누가 실리를 얻었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한 사나흘 지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더 이상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위를 벌인다면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흔들릴 겁니다. 이준석은 이제 복귀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또 김종인은 정말 이번 선거 내가 없더라도 윤석열이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내가 킹메이커로 마지막 커리어를 한번 쌓고 싶다. 이런 욕심이 강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 만났을 때 김병준의 거취 이런 것을 아마 문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종인은 직장이 필요했고 이준석은 복귀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불고기 식사값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냈는지 이준석 대표가 냈는지 두 사람은 다 법인카드가 빵빵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윤석열 후보가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후보가 지금 순위로 보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불고기 값을 냈다면 윤석열 후보는 불고기 값 치고는 상당한 실리를 취한 셈입니다. 일단 이준석은 전국을 방황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한 발언들을 보면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와는 신뢰관계가 있다, 소통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저항을 했습니까? 이유 없는 반항, 제임스 딘입니까? 아무튼 이준석이 이긴 것 같이 평가하다가도 갑자기 이건 뭐지? 얻은 게 없잖아. 특히 2030 남자들이 지금 이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김종인에 대해서도 묘한 생각을 합니다. 왜? 김종인과 홍준표는 상극 관계입니다. 지금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 홍준표 의원의 입지는 축소됩니다. 자, 일부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카드는 물 건너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위원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든 새로운 이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는 양성평등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2030 남자들 페미니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의 생각은 이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수정 교수와 케미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결과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윤석열은 일단 김종인과 이준석을 품은 모양이 됐습니다. 참 내가 속으로 열받고 정말 니들 하는 걸 보니까 참 그렇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유방이다. 끌어안고 가자. 그런데 문제는 원래 계약을 하고 협정을 맺고 하면 이 조항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하나하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김종인 보고 총괄선대위원장직으로 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병준과 이준석이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수정 등등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임명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김종인이 뒤집을 수가 있을까요? 김병준을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며칠 지나봐야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협정문, 이를테면 협정문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만 보면 이준석이나 김종인이나 그전에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다 따라왔습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계속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비판하면서 이거 인사조치해라 했는데
오늘 그 내용 쑥 빠졌습니다. 그냥 경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준석은 복귀할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더 이상 전국을 돌면서 당무 사실상 선대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전국을 돈다? 이거는 이준석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윤석열이 이기면 뭐 그냥 적당히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이 만약 패한다면 이준석은 정치판에 발을 들여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대표로서 완전히 쉬울 것 같았던 그 선거판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 이준석은 겁이 났을 겁니다. 복귀하고 싶은데 복귀할 명분이 없었는데 오늘 불고기 먹고 한번 끌어안고 사진 찍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얻은 게 뭘까요? 오늘 이준석의 발언을 보면 정말 하나만한 발언들입니다. 소통하았다. 나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항을 했습니까? 파업을 했습니까? 태업을 했습니까? 김종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표가 있었고, 김종인의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내일 가서 김종인 안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 상황만 보면 김종인이 왜 갑자기 수락했는지, 이 회동에 맞춰서 발표한 건지 직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직장이. 어차피 뭐 김종인이 오나 안 오나 그 사람은 정치 기술자입니다. 무슨 철학 같은 게 있습니까? 오히려 자유파 보수 진영에는 좀 안 맞습니다. 왔다 갔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갔다가 박근혜 갔다가 또 윤석열한테 왔다. 이런 사람이, 그 과거 또 전과자 아닙니까? 뇌물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존경받을 정치가는 아닙니다. 용병입니다. 정치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오기는 왔는데 과연 그동안 이렇게 튕기다가 갑자기 오는데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이건 양보하고 이거는 뭐 정권을 드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김종인 박사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기구 장으로서 당원과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합 조정하며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다. 당헌 당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윤석열은 김종인에게 당헌 당규대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라고 했습니다. 왜 당신이 지금 후보의 인사권까지 관여하느냐. 이번에 이수정 교수 그대로 남습니다. 김병준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이 협정서 같은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불고기 값 한번 내고 맥주 값도 냈겠죠. 뭐 다른 사람이 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냈다면 불고기 값으로 제압해버린 겁니다. 상당히 실속 있는 거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김종인은 직장이 필요했고 윤석열은 복귀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윤석열이 이걸 이용해서 오늘 판정성을 한 건 아닌가. 물론 좀 지나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아마 윤석열은 또 지지율이 오를 겁니다. 포용력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윤석열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김종인과 이준석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또 살아나나, 아우 싫어, 윤석열도 싫어, 이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선거를 본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두 달 뒤에 김종인이 나 못해먹겠다고 뛰쳐나갈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했던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준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또 갑자기 나 당무 안 볼래, 출장 갈래, 지방을 다닐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협정문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발표된 내용만 보면 이준석은 뭘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통하겠다. 뭐 언제나 안 합니까? 이런 관계라면 이견이 없다면 왜 이준석은 그렇게 반항을 했습니까? 아무튼 이준석은 오늘 지금 현재 밤 상황으로서 마치 이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이 포용력을 발휘해서 두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면 두 사람 다 이제 정치판에는 발을 붙일 수 없을 겁니다. 한 명은 취직했고 한 명은 복귀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후보의 말을 들어야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